반갑습니다. 77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PVC 방수에 대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독자 매기님이 여러 가지 좀 질문을 했어요. PVC 방수. 자, 어떤 상황이냐면은 콘크리트 구조체로 박스형입니다. 벽이 올라가고 슬래브가 콘크리트로 되고 그 지하실 박스인데 거기 중간에 중정, 썬룸, 썬큰이 뚫려 있어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벽도 방수를 해야 되고, 왜? 흙이 묻히잖아요. 그 다음에 슬래브도 방수합니다. 슬래브 그 위에 흙이 한 30cm 이렇게 덮여서 그 위는 잔디밭과 가장자리는 또 조경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개념적인 거는 콘크리트 자체를 수밀성 있게, 방수 성능이 있게 그렇게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침투 방수, 규산질 분말, 침투 방수를 또 했어요. 그 다음에 도포 방수라 그러죠. 도포식으로. 그 다음에 그게 마르고 굳은 다음에 고막스라고 고무질, 아스팔트계 고무질 또 도막 방수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우려가 돼서 거기에 말하자면 시트 방수인데 이 시트가 PVC 시트로 된 거, 그 방수를 했어요. 그게 최종 이제 PVC 방수를 한 그 영상인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구독자 매기님께서 했습니다. 자, 질문 1번. 콘크리트에 방수액은 넣지 않나요? 그랬는데 콘크리트는 일단 분류하면 종류 중에 수밀 콘크리트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 재료가 좀 다르고 이제 방수 혼화제가 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공 방법과 보양하고 양생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어쨌든 뭐 수밀 콘크리트라는 거는 댐이라든지 뭐 수조, 그러니까 수영장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방수 성능을 요구하는 그런 콘크리트는 이제 수밀 콘크리트 타설 법이 또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준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방수액은 넣지 않나요? 그랬는데 넣어주면은 좀 더 방수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용인 현장에는 방수액까지는 넣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허용 압축 강도 24 MPI 같은 표기로 240kg per 스퀘어센치당 240kg짜리 압축 강도 이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방수액을 넣을 것 같으면 그 완결 방수액이 있어요. 뭐 제품명이 마르다 이런 거, 이 6리터짜리 한 통, 그거를 한 2통 정도 넣어서 레미콘 그 아지테이터 드럼이 한 6 입방메타짜리잖아요. 넣고 돌려가지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주면 아무래도 방수 성능이 더 좋은 그런 구조체가 됩니다. 어쨌든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거푸집을 다 띄고 이제 비가 한번 많이 왔어요. 근데 이 콘크리트가 잘 쳐져가지고 비가 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이 잘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투 방수도 하고 고마스라는 또 코팅 방수 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1번 질문에 대해서 콘크리트에 방수액은 넣지 않나요? 완결 방수액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직포 플러스 은박 단열재를 쓰셨는데 이걸로 모래나 자갈 등이 PVC 그 시트를 손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반사형 은박 단열재의 경우 단열재와 그 벽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간이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PVC를 설치하면 단열 효과는 미미하지 않을까요? 그냥 압출이나 비드법 단열재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자, 이게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단열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열 전도성 단열재가 있고 열 전도 저항 단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열 반사 단열재가 있어요. 이게 은박 단열재인데, 그래서 열 전도성 단열재는 전도 저항이 클수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전도가 잘 안 될수록 좋은 단열재고, 이 반사형 단열재는 얼마만큼의 그 열을 반사 성능이 좋냐, 같은 말로 하면 저방사, 방사를 작게 하느냐, 그 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어떤 열, 복사 형태로, 그러니까 태양에서 우리한테 오는 거, 그거 다 복사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모닥불을 펴서 오는 그 열기, 또는 화재가 났을 때 그 열기, 그런 게 전부 복사 열입니다. 복사 에너지. 그거를 막는 데는
반사형 단열재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의 그 화재 진압 방호벽, 방호 그런 의류 같은 거, 방호복 이런 게 전부 은박 열반사 단열재로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복사열에는 반사형 단열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열전도성 단열재는 열전도 저항이 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전도율이 작은 스티로폼이라든지 그런 거 뭐 제품명 아이소핑크는 압출법 생산 방식이고 스티로폼은 이제 비드법이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공기, 공기 이런 방울들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좋아요. 이 공기가 굉장히 우수한 단열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포함하면은 단열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열 전도성 단열재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은숟가락이에요, 은숟가락. 그러면 이 뜨거운 국에다가 이렇게 은숟가락을 담궈 놓으면은 열이 금방 일로 올라와서 손잡이인 데가 뜨거워지죠. 이 금속, 구리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다가 열을 막 가하면 곧바로 일로 열이 바로 열 전도가 되죠, 전도. 그래서 열이 잘 움직입니다. 열 전도율이 높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나무라든지 스티로폼 뭐 이런 거는 여기 아무리 나무에다가 열을 가해도 이쪽으로 열이 잘 가질 않아요. 열 전도율이 낮다. 다시 말해서 열 전도 저항이 크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열 전도율이 낮은 거, 열 전도 저항이 높은 거, 이것들이 고도의 단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열 전도에 대한 단열이고, 어떤 복사 에너지, 빛처럼 오는, 파장으로 오는 열 에너지에 대해서는 열 반사 성능이 좋은 거, 그러니까 열 반사 단열재가 전부 은박 그런 단열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반사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열 그 반사율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매기님은, 자, 그 열 반사 단열재가 어떤 공기층을 두고 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공기층 없이 그냥 딱 붙이면은 단열 효과가 미비하지 않을까. 그런데 미비하지가 않습니다. 괜찮아요. 공기층 없어도 복사열에 대한 반사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에서 열 반사 단열재를 꼭 써야 될 부위가 어디냐 하면은 여름철 엄청 뜨거운 그런 태양 에너지. 여름철에는 태양 고도가 굉장히 수직에 가깝게 이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수평면이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면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열 반사 단열재가 있으면 좋다. 그 다음에 동절기에는 태양 고도가 낮아서 거의 뭐 이렇게 낮은 고도에서 태양광이 들어오는데, 겨울에 태양 에너지는 우리가 흡수해서 열원으로 쓰면 도움이 되죠. 그렇지만 여름에 이 지붕면이라든지 여름에 남측 벽면 같은 때, 또 서측 벽에 해가 질 무렵에, 저녁 무렵에 열 에너지가 엄청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붕면, 남쪽 벽, 서쪽 벽 정도는 열 반사 단열재를 써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거는 열 전도 저항성 이런 스티로폴 단열재하고는 또 단열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간이 있어야 열 반사 단열재가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사형 은박과 비드법 단열재 중 어느 쪽이 비용이 많이 들까요? 그랬는데, 이 반사형 단열재도 이 두께에 따라서 이게 뭐 5mm, 10mm, 뭐 20mm, 40mm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사형 은박지가 붙어 있고 그 뒤에는 우리가 폼보드 또는 폼지라 그러는데 그 기포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거품, 스펀지 같은 그런 열 전도 저항성 단열재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형 은박 단열재의 두께 그거랑 가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 비드법 단열재 어느 쪽이 비용이 많이 들까요? 뭐 비용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두께에 따라 좀 다른데, 근데 근본적으로 열 반사 단열재는 복사열을 차단하는 그러한 기능이고, 이 비드법이나 압출법 단열재는 열 전도성, 그런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네 번째 질문, 슬라브 단차도 많고, 이게 슬라브가 이렇게 평평하지가 않고, 이렇게 흙 묻는 데는 좀 낮고, 또 흙 안 묻고 데크 처리한 데는 좀 높고, 또 중정, 썬큰 쪽에는 또 이렇게 파져 있어서 파라펫이 올라와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슬라브 단차도 많고 구조가 복잡한데, 이렇게 시공을 하면
공사비가 많이 드나요? 뭐 많이 들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거푸집을 댈 때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오려서 붙이고 자르고 한 데가 많으니까 이제 목수의 인건비가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중정이나 나무를 심을 자리를 만드셨는데 이런 공간에서 배수는 어떻게 하나요? 따로 배수용 자갈을 넣고 그 아래에 배수판이나 배수 구조를 만들고 슬라브에서 파이프를 빼놔요. 이랬는데 자, 옥상 슬래브 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30cm 두께로 흙을 채우고 잔디를 심고 가장자리엔 흙을 또 좀 높여서 이렇게 관목 같은 거 작은 나무들을 심을 텐데 거기에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콘크리트 위에 침투 방수 위에 고마스라는 고무질 코팅 방수, 그 위에 바로 어떻게 해요? PVC를 깔지 않고 거기에 모래알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PVC 시트를 구멍 낼 수도 있기 때문에 5mm 두께의 쿠션형 열 반사 단열재를 또 깔았어요. 예, 그 위에다가 PVC 방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PVC 방수 위에 배수판을 놔야 되는데 배수판이라는 거는 사진에서 보듯이 저렇게 생겼어요. 그 계란판처럼 생겨서 거기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를 수 있게 말 그대로 배수가 될 수 있게 그런 플라스틱 판입니다. 50cm 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돌기가 있어서 다 끼워 맞춰서 쭉 깔면 돼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놓으면 또 압력에 의해서 PVC 시트가 또 손상이 될까봐 거기에 보온 덮개라는 거, 그쵸? 우리 비닐하우스에다 덮는 그 털 부풀레기 같은 그 보온 덮개 깔개가 있어요. 그거 한번 깔고 거기다 배수판 놓고 배수판에 또 흙을 그대로 놓으면 흙으로 꽉 차니까 배수판 위에다가 부직포를 또 깔아주게 돼요.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다 흙을 채우게 됩니다. 나무 심을 자리 이런 데는 배수를 그렇게 배수판을 깔고 또 중정은 이미 중정 바닥에 중정이라는데 썬큰이죠. 위에 하늘이 뚫렸으니까 비가 막 쏟아져 오면 중정에 이제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배수 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가장 낮은데 맨홀이 돼 있고 맨홀에서 물이 차면은 바닥으로 빠지고 여기는 중정에는 바닥에 잔디를 안 심기 때문에 그냥 배수가 좋은 잔자갈 같은 거를 깔 거예요. 그리고 중정의 일부는 어느 정도 막아서 한 허리 높이 정도로 화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뭐 대나무라든지 관목을 심을 거예요. 그러면 지하실 거실에서 창을 통해 중정을 봤을 때 거기에 대나무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렇게 지하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게 돼요. 그래서 대나무가 심겨지는 그 화단이라든지 중정 바닥은 배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하면은 거기가 지하실 바닥인데 그 배수구가 더 높으면은 배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현장은 배수구가 더 도로 쪽 배수가 더 낮습니다. 조금 더 낮아요. 그래서 그 물흘림 경사 구배를 잡아서 글로 배수 처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맨홀보다 이 도로에 메인 그 주 하수구가 더 높으면 어떡하냐. 그때는 이렇게 자동 수중 펌프를 통해서 배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 나무나 잔디의 뿌리가 PVC에 손상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옥상이라든지 조경을 할 때는 그 뿌리가 막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구조체. 콘크리트로 돼 있어도 콘크리트가 갈라진 틈으로 막 뿌리가 파고 들어갑니다. 이 나무 뿌리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힘이 세요. 여러분들도 보셨을지 모르지만은 저 금강산 어디 설악산 같은데 막 우리나라가 전부 화강석 지대가 많아요. 화강석 돌 틈에 정말 흙이 없는 그 돌 틈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서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뿌리가 막 파고 들어가요. 그럴 때 뿌리가 파고 들어와서 건물 구조체의 손상을 막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방근 시트라는 게 있어요. 뿌리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근데 이 PVC 시트 방수는 그 PVC 자체가 방근 기능이 있어요. 뿌리가 뚫고 들어오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구조와 강도가 됩니다. 그래서 6번 질문에 나무나 잔디의 뿌리가 PVC에 손상을 주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방근 시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방근 시트를 안 깔고도 그 PVC 시트 위에 이제 조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번째, 벽면에 고무판과 PVC 시트 사이는 어떻게 붙이나요? 그래서 지금 앞서 그 영상에 자 콘크리트 이 박스형 지하실이에요. 지하실 벽체에도 침투 방수를 하고 또 고무질 고마스라는 걸 또 칠하고 그런데 거기에 PVC 시트 말고 고무질
또 시트를 한번 내렸는데 그 고무판과 PVC 시트는 어떻게 접착을 하나요? 물론 접착제가 많지만은 간편한 거는 우레탄 그 코킹이 있습니다. 우레탄 실리콘, 일반 실리콘 말고 우레탄 실리콘이 있어요. 그거를 쭉 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주면은 이 시트가 붙게 돼요. 예, 그리고 8번. 시멘트에 포함된 수분은 외부에 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 내부에 증발하나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관찰력이 좋습니다. 위에는 전부 방수층이 겹겹이 됐어요. 예? 침투 방수도 하고 고마스 고무질 방수도 하고 그 위에다가 또 PVC 시트 방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물기가 어디를 날아갈 수가 없죠. 콘크리트 구조체 안에 물이 지금 현재 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슬라브 바닥은 열 전도 저항성 단열재. 그러니까 아이소핑크를 무려 15cm, 150mm 두께를 다 깔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브 밑으로는 이 아이소핑크, 그러니까 압출법 단열재 150mm가 또 깔려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비드법은 물기가 통과합니다. 습기도 마르고, 그래서 비드법은 이 지하실 같은 데에는 안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압출법, 아이소핑크 같은 거는 이 물에 침투 통과가 안 됩니다. 제 영상에서 그 단열재 종류 그거 보시면은 그 영상이 나와요. 주사기로 이렇게 잉크를 찔렀을 때 압출법은 이제 나오질 않아요. 근데 비드법은 막 중간에 막 잉크가 새서 나오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될 테고, 그래서 물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근데 할 수 없어요. 물기가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갇혀 있으면 나쁘지 않나, 무슨 악영향이 없나 그렇지만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는 다행히 이 물기에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강하다기보다도 이 물기와 함께 서서히 계속 굳어요. 강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한 뭐 예를 들어서 강도가 한 3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중성화도 같이 진행되면서 강도가 조금씩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강다리 교각 같은 거 있죠. 뭐 잠수교 교각이라든지, 잠수교는 비가 많이 오면 그 아래층은 아예 뭐 교량 전체가 물에 이제 잠겨버리죠. 교각은 항상 다리 밑에, 물 밑에 잠겨 있죠. 그게 다 콘크리트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이제 물에 있을 때, 물 속에 있을 때 그렇게 악영향은 없어요.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그 안에 철근이 같이 배근돼 있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철근도 이 알칼리성 안에서는 부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서서히 이제 콘크리트가 중성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철근이 있고 콘크리트 이 피복 두께라 그러죠. 약 3cm다 그러면 대략 한 60 몇 년, 65년 뒤에 점점 알칼리성을 잃고 중성화가 돼서 이제 녹이 슬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도의 수분에 대한 습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체 건물이 방수도 다 해놓고 밑에 스티로폴 압출법 단열재 다 붙여놨어도 서서히 마르게 돼요. 그래서 건조가 돼서 결국에는 습도, 콘크리트의 습도가 이제 기건 상태의 그런 어떤 함수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콘크리트 구조체에는 그냥 콘크리트 거기에 면만 잘 고른 다음에 PVC 시트 방수 한 가지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침투 방수라든지 고마스 방수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하다. 단 콘크리트 자체가 수밀성 있게 콘크리트 타설이 잘 됐을 경우는 그래요. 그리고 신뢰도가 높은 거는 그래도 시트 방수, PVC 시트 방수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하면은 방수는 충분해요. 구독자 매기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이 방수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직 안 마쳤어요. 아직 안 마쳤습니다. 이 매기님께서 다음 댓글에 그 지난번 PVC 방수에 대한 요약을 해놨네요. 요약. 중요 요점 해가지고, 레미코는 슬럼프 8cm짜리, 그 다음에 압축 강도 24mpi 같은 걸로 240kg per 스퀘어센치당, 그 다음에 벽 부분은 마페이 침투 방수를 했고, 규산질로, 그 다음에 곰와스입니다. 곰와스, 고마스 고무질, 그런 코팅 방수했고, 이제 시트, PVC 시트를 또 깔았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예. 슬라브 부분은
이제 침투 방수하고 고무질 고마스 바르고 그 다음에 부직포 고무줄하고 부직포 깔고 은박 단열재 깔았죠. 맞아요. 그 다음에 PVC 시트 방수를 하고 위에 보온 덮개가 깔리고 배수판 깔고 그 다음에 부직포 깔고 흙 채우고 잔디를 심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